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진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전 8시. 인력시장의 노무자들이 대부분 일터로 떠난 후 진우는 홀로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하는 일.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 고급 세단의 브레이크 소리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인력시장 앞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종류의 차였습니다. 번호판에는 1234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발이 먼저 나왔습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아이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련님, 여기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다른 곳으로. 싫어.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 소년은 국밥집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는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여기. 소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운전기사로 보이는 남성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에 달린 낡은 종이 울렸습니다. 진우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 역시 진우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소년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어? 아니, 저는 우리 아빠랑 똑같아. 소년은 진우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표정. 뒤따라 들어온 운전기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례를. 아니요, 괜찮습니다. 진우는 웃으며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안녕? 밥 먹으러 왔어?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소년의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소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작고 연약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소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 주시겠습니까? 아이가 요즘 잘 먹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진우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국물을 걸러내고 가장 부드러운 고기만 골라 얇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아이가 먹기 좋게 조금만 담았습니다. 자, 여기. 국밥을 받아든 소녀는 처음에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숟갈, 또 한 숟갈. 어느새 소년은 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이 밥을 드시다니. 진우도 신기했습니다. 소년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국밥을 빠르게 먹어치웠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그릇은 텅 비었습니다. 맛있어? 진우가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많이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말해. 소년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나?
진우야. 넌 민성이요. 민성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민성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조금 더 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아서 평소에는 밥을 거의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민성이 밥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날 이후 민성은 매일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운전기사와 함께 왔지만 점점 민성은 혼자서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 창가 옆 테이블에 앉아서 진우가 내주는 국밥을 먹었습니다. 민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며칠 후, 민성은 오늘도 어김없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고급 세단 안에서 한 노인이 민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백발의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는 바로 세강그룹의 회장 최강우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런 곳에 도련님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강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켜보자. 최강우는 창문 너머로 국밥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성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청년의 모습. 저 청년이 누군가? 조사해보니 이름은 김진우. 24세이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휴학한 상태입니다. 2년 전 어머니를 여의고 이 국밥집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은?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입니다. 최강우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청년이 민성이를 변화시켰다는 건가? 네. 도련님이 이곳에 온 이후로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청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최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도련님이 저 청년을 보고 우리 아빠랑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그가 10년 전에 잃은 아들. 최강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최준혁. 똑똑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우는 그 아들을 그룹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정략 결혼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음에도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아들 역시 그 결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태어난 것이 민성이었습니다. 손자. 하지만 그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최강우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손자를 극진히 아꼈지만 민성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런 민성이 이 국밥집에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놀라 말렸지만 최강우는 이미 국밥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강우는 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준혁이와 닮았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특히 그 따뜻한 미소가 죽은 아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성이 최강우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강우는 손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성아 밥 맛있니? 응. 진우 형이 만들어줬어.
민성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강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자의 저런 표정을 본 것이 얼마만인가. 진우는 최강우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그러지. 최강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내온 국밥. 최강우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의 맛.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사온 뼈다귀를 하루 종일 끓여서 만든 구수하면서도 진한 그 맛. 맛이 어떠십니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진심을 담아 만든 음식이야. 감사합니다. 최강우는 국밥을 다 먹은 후 계산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민성이 할아버지시니까 서비스입니다. 아니야, 밖에. 최강우는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를 돌봐줘서 고맙네. 나머지는 팁이야. 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최강우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민성아, 가자. 할아버지, 나 내일도 올 거야. 그래, 오렴. 최강우는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기 전 다시 한번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년은 대체 누구인가? 그날 밤 책상 위에는 진우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강우는 파일을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진우의 어머니 김미숙의 사진. 최강우는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20년 전 아들 준혁이 사귀던 여자. 정략 결혼을 강요하기 전 준혁이가 사랑했던 여자. 설마, 최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이의 아들. 그는 급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를 준비해. 김진우와 내 DNA를 대조하라고. 회장님, 그게 무슨... 빨리. 최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인력시장 앞이 술렁였습니다. 야, 들었어? 여기 재개발 확정됐대. 뭐? 진짜? 응시에서 정식으로 통보 나왔어. 3개월 안에 다 철거한다고.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재개발? 그날 오후 정말로 구청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우 씨 맞으십니까? 네, 여기 철거 통보서입니다. 3개월 이내로 이 건물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이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평당 9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보상금?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우는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직원은 냉담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시든지요. 그들은 서류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진우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를...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지켜온 국밥집.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곳을 단 3개월 안에 비워야 한다니. 어머니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진우가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낯선 남자들이 가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 철거 예정 구역이죠? 네, 그렇지만 아직 3개월이... 우리는 철거 용역
오늘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통보도 없이. 진우는 항의했지만 용역 깡패들은 이미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켜. 안 됩니다. 여긴 제 어머니의. 비키라고. 한 남자가 진우를 밀쳤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부수고 의자를 던졌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진우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낡은 솥도 치워야겠네. 한 남자가 가마솥에 손을 댔습니다. 안 돼. 진우는 달려가 가마솥을 막아섰습니다. 이건 안 돼요, 제발. 비켜. 남자는 진우를 다시 밀쳤습니다. 그리고 쇠망치를 들어 가마솥을 내리쳤습니다. 30년의 역사가 담긴 그 솥이 단 한 번의 타격에 금이 갔습니다. 아,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만. 그때 뒤에서 들려온 우렁찬 목소리.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강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이런 짓을 하는 건가? 최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용역 깡패들은 그 위압감에 주춤거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세강그룹 회장 최강우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세강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님? 용역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 책임자에게 전해.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지만 나가라고 했다. 최강우의 고함에 용역들은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깨진 가마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강우는 진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게.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진우는 최강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최강우는 깨진 가마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좋은 글이군. 제 어머니가 평생 지키신 신념이었습니다. 최강우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나? 선한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단 한 사람도 굶기지 않으려 하셨죠. 그래서 당신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지키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최강우는 말없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게. 이게 뭡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야. 진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피험자 어최강우와 피험자 비김진우의 유전자 일치도 25%. 결론, 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로 추정됨. 이게 무슨... 자네는 내 손자야. 최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김미숙 씨는 내 아들 준혁이가 사랑했던 여자였어. 20년 전 나는 준혁이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했지. 그 때문에 준혁이는 김미숙 씨와 헤어져야 했고, 최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이미 자네를 임신한 김미숙 씨를 떠나보낸 거였어. 그 사실을 나는 몰랐지. 준혁이는 끝까지 그걸 숨겼어.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손자? 그래, 자네는 내 친손자야. 준혁이의 아들이고. 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진실. 그럼 제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갔어, 교통사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그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미안하네. 내가 준혁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에 자네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했어. 최강우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자네를 돌보겠네. 그리고 자네 동생도.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동생도요? 그래,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겠네.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겠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약속하지. 최강우는 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진우는 최강우의 품에서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세강그룹의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진우 도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진우는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오, 진우야, 앉거라. 최강우는 반갑게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네. 무슨 제안이십니까? 세강그룹의 후계자가 되어주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저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최강우는 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도 자네처럼 말했었지. 내 아들도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었어.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지. 최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네. 준혁이가. 그리고 자네가 옳았어.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강우는 서류 하나를 꺼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세강복지재단 이사장직이야. 재단을 운영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게.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원한다면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도 좋아. 어머니의 뜻을 이어서 말이야. 진우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긴 자네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네. 최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커다란 건물 하나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의 식탁. 세강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방에는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진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 옆에는 민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8살이 된 민성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진우를 도왔습니다. 형, 이거 맞아. 오, 잘했어, 민성아. 둘은 함께 국밥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레시피 그대로. 그리고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노숙자들, 가난한 노인들,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 그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언제든 오세요. 식당 한쪽에는 휠체어를 탄 진호가 있었습니다. 최강우의 도움으로 최고의 재활 치료를 받은 진호는 이제 조금씩 다리에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 나도 돕고 싶어. 그래? 그럼 여기 와서 설거지 좀 해줄래? 응. 형제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밖에서는 최강우 회장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지 않으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저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최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아, 내 아들이 내 뜻을 이어가고 있단다. 자랑스럽겠지? 하늘 위 어딘가에서 아들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